안녕하세요. 참나 참책의 토닥이 김정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생각이란 감옥에서 꺼내줄 놀라운 책을 준비했습니다. 영적 스승 바이런 케이티의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입니다.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바이런 케이티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너를 사랑하는가?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 사랑이라는 이름의 상처. 이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사랑에 이르는 길로 들어가 볼까요?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바이런 케이티. 완전한 삶으로의 초대. 관계에서 시작되어 관계로 끝나는 우리의 삶.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우리의 삶. 나 자신조차 진정한 나로 살았던 적 없고 자신도 타인도 제대로 만나고 사랑한 적 없는 우리의 삶. 과연 그동안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온전히 느끼고 사랑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바뀌면 저것만 바뀌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것만 바뀌면 저것만 바뀌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지리라 생각하지 않았나요? 내 머릿속으로 지어낸 이야기로 이런저런 판단을 하며 사랑했다, 증오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혼란스러워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꿈꾸며 노력해왔습니다. 내 자신을 그 틀에 맞춰 변화시켜왔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 삶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평화로워졌나요? 결국 늘 상처받지 않았나요?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바이런 케이티는 말합니다. 우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인트로. 당신은 누구보다 지혜롭다. 이 책에 담긴 글들은 당신의 내면에 이미 잠재된 것을 일깨워주는 촉매제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왔던 지혜는 이미 당신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심오한 지혜의 소유자들이며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당신 자신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간단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작업은 간단하지만 대단히 강력한 힘을 지닌 자아 인식 과정입니다. 작업은 세상살이에서 온갖 고통을 야기하는 당신에게 스트레스 주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그 생각에 물음표를 붙이도록 만듭니다. 작업은 4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에 그 질문을 적용하면 됩니다. 작업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길이고 당신의 모든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끝내는 길입니다. 작업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효력을 발휘하고 삶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작업은 당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삶과 자녀의 삶, 손자, 손녀의 삶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생각 자체는 조금도 해롭지 않습니다. 해로운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에 덧붙여지는 당신의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어떤 생각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 생각에 의문을 품어볼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사실이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오랫동안 집착해온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는 자신의 생각을 곧이곧대로 믿죠. 어느 날 나는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이 쉬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곧이어 내가 주체를 갖고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저 스스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이란 제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오늘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그 생각이 떠오른 것이니까요. 생각은 그저 떠오릅니다. 생각은 무에서 나와 무로 돌아갑니다. 텅 빈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구름처럼 생각은 지나갈 뿐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생각 자체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툭하면 자신의 생각이 어떻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생각에서 해방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이해심을 갖고 생각을 대하면 생각이 나를 해방시켜줍니다. 마음을 종이 위에 내려놓다. 작업의 첫 단계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을 적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도 좋고 화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가족과 친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남편과 아내가, 내 동료와 상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고 비판의 칼날을 휘두르곤 합니다. 우리는 작업을 통해 이러한 판단을 억압하기보다는 활용함으로써 자아인식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판단을 얼마나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종이 위에 적어보면 종이 위에 쓰여진 당신의 생각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 느껴질 겁니다. 당신의 생각들을 적어봄으로써 첫째, 당신의 마음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고 둘째,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품은 가장 불쾌한 생각마저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적어보십시오. 그 사람을 99% 용서했다 하더라도 100%가 아니라면 당신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그 1%가 바로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관계를 가로막는 함정이 됩니다. 작업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직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적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적는 것으로 시작하면 판에 박힌 답변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판단들을 적어보고 그 생각들에 물음표를 붙여 검토하고 뒤집어보면 내적 자유로 가는 길이 어렵지 않게 뚫리곤 합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판단은 작업이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 자신에게 솔직해져서 당신 자신에 대한 판단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판하는 손가락을 타인을 향해 가리키면 초점은 자신을 비껴가고 따라서 당신은 편안한 마음으로 가감없이 자신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굳게 확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그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등등.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죠. 우리의 시력은 타인을 바라볼 때 무척 뛰어나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업을 통해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럼으로써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그 본질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결국 당신 이외의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생각이 투영된 결과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지어내는 스토리텔러이자 그 모든 이야기를 비추는 영사기이며 세상은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의 이미지가 투사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까닭은 문제에 거꾸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작업은 투사된 이미지가 아닌 영사기, 곧 마음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스크린 위에 나타난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우리는 등장인물을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바꿔보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에게도 늘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죠. 이처럼 투사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사기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렌즈를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끝나고 천국에서의 기쁜 나날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우리 자신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이제 4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고 짜증스럽게 만들고 슬프게 하고 좌절시키고 두렵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나요? 당신의 이 모든 생각에 작업을 걸어보십시오.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어떤 생각이든 작업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떠났어. 회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나는 너무 매력이 없어. 돈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어. 과연 그는 나를 사랑할까?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거지? 등등 여러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런 생각들을 믿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의 의문을 품고 물음표를 던지면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실상과 생각으로 만든 허상을 구별하게 되면 당신은 자연스레 더 분명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궁극적으로는 늘 바랐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선 나를 괴롭히는 생각, 즉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글로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싶은 유혹이 들겠지만 종이에 적지 않으면 당신 마음은 당신을 교묘하게 속일 것입니다. 마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그것이 비록 유치하고 편협하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인 것이라도 모두 종이에 옮기십시오. 모든 고통과 좌절과 분노와 슬픔을 마음이 이야기하는 대로 적는 과정은 당신 내면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당신 내면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적는 일을 돕는 6가지 질문, 타인에 대한 당신의 판단들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은 당신의 고통스럽고 슬픈 이야기들을 종이에 쓰도록 도와줄 겁니다. 당신이 글로 적은 당신의 판단들은 작업에 사용될 재료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대답에 하나하나 순서대로 4가지 질문을 할 것이며 이 질문들은 당신을 당신 내면의 진실로 안내할 겁니다. 타인에 대한 당신의 판단들 양식에 맞춰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은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나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는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지 않아. 2. 당신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기를 바라나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나요? 나는 그가 내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말투나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어. 3.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것 혹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해. 그는 내게 사랑한다는 말을 좀 더 자주 해야 해. 그는 내 말을 무시하지 말아야 해. 내 의견을 따라줘야 해. 4. 당신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죠?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도 가슴 깊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가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날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난 행복해할 텐데. 5.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는 무신경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몰라. 그는 나를 위한 시간을 내지 않아. 그는 무책임해. 6. 당신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 있나요? 나는 그와 다투고 싶지 않아. 다시는 그의 거짓말에 속고 싶지 않아.
4가지 질문과 인식의 전환. 이처럼 타인에 대한 당신의 판단들에 쓴 대답들 하나하나에 4가지 질문을 차례로 던져보십시오. 1. 그것이 사실인가요? 2.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당신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나요? 3. 그런 생각을 믿으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4.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생각들을 모두 뒤바꿔보는 인식의 전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물음표를 던져놓고 조용히 앉아 답을 기다리십시오. 내면 깊은 곳에서 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1. 그것이 사실인가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말은 진실인가? 답이 당신 마음속에서 저절로 나올 때까지 고요히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진실이라고 느껴지면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느꼈다면 3번째 질문으로 바로 가십시오. 2.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당신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당신 내면으로 들어가 당신의 생각이 정말로 진실인지 알 수 있는 2번째 기회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말이 진실인지 내가 정말 알 수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이 내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늘 확신할 수 있는가? 때로는 나도 듣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3. 그런 생각을 믿으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사람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 라는 생각을 떠올릴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목록을 적어 보십시오. 나는 그를 노려본다. 그의 말을 가로챈다. 그에게 화를 낸다. 그가 하는 말을 무시함으로써 그에게 복수한다.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당신 내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당신의 생각이 가져오는 모든 결과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마음의 문을 닫는다. 나는 스스로 고립된다. 나는 외로워진다. 당신의 이러한 생각과 결과들이 당신 인생에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지 평화를 가져다 줄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4.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 라는 생각을 믿지 않는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선입견 없이 담담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무엇이 보이나요? 어떻게 느껴지나요? 4가지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들에 대한 흔적을 더듬어 보았다면 이제 그 판단들을 뒤바꿔보는 인식의 전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인식의 전환은 당신이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생각들과는 정반대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나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아. 왜냐하면 그는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이야. 이 처음 진술을 뒤바꾸면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이야. 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진실인가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나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의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나요? 그 사람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 동안 정작 당신 자신은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진 않았나요? 지금까지 저는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의 인트로를 읽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 내 생각이지 내 삶이 아니라고 하는 바이런 케이티의 말이 들리셨나요? 그렇다면 대성공입니다. 다음 시간엔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테니 꼭 다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